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건국대학교 병원 한기태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뭐 이른 시간이라서 아직 많은 분이 참석을 못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그 MPIS 강의를 한 4년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주로 발표하는 거는 의료기관 병원에서 보안의 이슈가 있을 때 실사례 위주로 좀 그동안 쭉 발표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발표할 것은 의료장비 망분리 사례인데요. 발표는 이제 두 가지를 할 겁니다. 하나는 의료장비 전용 망분리 사례 하나, 두 번째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해서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 겁니다. 의료장비 망분리는 병원에 아직 그 많은 사례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좀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의료장비 망분리를 왜 했을까 이렇게 좀 궁금해하실 것 같고요. 왜 했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할 것은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내용은 없는데 실제로 한번 해본 사례 위주로 발표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망분리를 실제로 하면서 좀 어려웠던 점이 좀 있습니다. 좀 가장 큰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그거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기관에는 이제 망분리하는 사례 유형이 한 세 가지 정도가 있죠. 첫 번째는 ISMS 인증 기준에 망분리하라고 되어 있죠. 인증 범위에서 망분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버실, 그다음에 개발실, 그다음에 인적 자산 중에서 인사 담당이나 홍보 담당 같은 경우에는 망분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도 서버실하고 개발실에는 망분리를 하고 있고요. 망분리는 실질적으로 PC 2대 가지고 물리적으로 망분리를 하고 있습니다. 망분리를 실질적으로 해봤던 병원들이 최근에 좀 많이 생기고 있죠. 근데 공통적으로 망분리 했을 때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물어보면 사실은 제일 확실한 방법이 랜섬웨어나 가장 큰 확실한 방법은 망분리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솔루션일지라도 보안 위협은 다 차단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망분리 물론 망분리에도 여러 가지 허점이 있겠지만 취약점이 있겠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망분리를 한 것이 보안으로서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좀 생각이 좀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병원 전체가 망분리하는 사례인데요. 이거는 그게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 의료계에 보게 되면 국립암센터, 그다음에 신촌 세브란스 병원이 작년에 망분리를 전체 대상으로 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삼성 서울병원도 마찬가지로 지금 망분리 병원 전체 대상으로 망분리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세 개의 병원은 사실은 전체 망분리하라고 하는 것이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우리가 ISMS 같은 경우에는 상급 종합병원은 망분리하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죠. 법령으로 그냥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료기관에서 특히 공공기관이 아니고 민간 병원 같은 경우에는 강제 조항 아니면 사실은 잘 하진 않습니다. 근데 이 두 개 병원, 암센터를 제외하고 두 개의 병원은 민간 병원임에도 불구하고 망분리를 다 했습니다. 근데 망분리를 한 이유는 뭐냐면 결국은 보안 때문에 망분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 사례가 의료장비 전용 망분리입니다. 근데 아직 국내에서는 의료장비 전용으로 망분리한 사례가 그렇게 많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 부산대학교 병원 쪽에서도 했다는 얘기 좀 들었었고요. 이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이 있고요. 근데 공공기관이도 사실은 법적으로 망분리를 하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망분리 안 하면 벌금 내린다 그런 건 없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망분리를 왜 하냐면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강력한 권고가 있습니다. 고시나 가이드를 통해서 강력한 권고를 하죠. 그래서 금융기관은 거의 100% 망분리를 하고 있고요. 공공기관도 굉장히 많은
많은 기관에서 망불리를 좀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망불리를 하는 이유는 보안의 취약성입니다. 사실은 망불리하는 이유는 보안 때문에 다 하는 거죠. 근데 보안의 취약성은 보안 취약성이라고 다른 거 없습니다. 사실은 내부 자료 유출되는 거, 그 다음에 거꾸로 들어오는 거, 해킹 방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밖으로 나갈 때와 들어올 때의 보안 취약성을 제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최근의 이슈는 최근도 아니죠. 예. 랜섬웨어 감염 방지죠. 그래서 이러한 사례를 때문에 망불리를 실제로 좀 하고 있고요. 그 민간병원이 실질적으로 망불리하는 거는 이 보안의 취약성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부 자료 유출을 막거나 해킹을 방지하거나 랜섬웨어 감염을 방지하거나 이런 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망불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료 장비의 망불리를 왜 하냐? 사실은 왜 하냐고 물어보면 당연히 보안의 취약성 때문에 망불리 한다고 하죠. 근데 저희 병원은 그냥 마지못해서 할 수 없어서 망불리 한 겁니다. 예. 아마 많은 병원들이 공감하실 것 같은데요. 의료장비 솔루션을 운영 중인 PC의 보안 취약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첫 번째는 서비스 종료된 윈도우즈 OS를 사용한다는 거죠. 아직도 윈7 사용하는 의료 장비가 있고요. XP를 사용하는 장비의 PC가 있습니다. 다들 알다시피 OS가 서비스가 종료가 되면 보안 패치는 이제 안 되죠. 예, 보안 패치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이 의료 장비로 사용하는 PC는 백신이 설치가 잘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도 작년에 다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의료 장비에 들어가는 솔루션이 백신의 호환성이 있는 게 어떤 백신인지를 조사를 다 합니다. 그래서 다 조사를 해서 국내 백신, 그다음에 국외 백신 한 10개의 백신을 다 사서 그 의료 장비에 맞는 백신을 다 설치를 했습니다. 근데 그런 작업들이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 않은 이유는 의료 장비 업체들이 영세한 업체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다음에 자기네 솔루션이 어느 백신에서 오작동을 일으키는지를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백신을 설치하는 게 상당히 어렵고요. 그다음에 백신을 설치를 해도 문제가 있습니다. 의료장비 솔루션과 백신 프로그램 충돌 나는 사례가 많고요. 저희 병원도 실질적으로 있었습니다. 의무적으로 이제 보안 백신을 깔았는데 의료장비가 오작동이 일어난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의료장비가 사용하는 PC는 좋은 PC 안 주죠. 병원에서 계속 그냥 돌고 돌다가 이제 폐기 직전에 있는 장비 인터페이스용으로 다 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닥 좋지는 않습니다. 좋지는 않지만 그 PC 하나 갖고 의료 장비에서 데이터를 받는 거에 대한 역할은 충분히 충실하고 있죠. 그래서 의료 장비에 사용하는 PC가 굉장히 좀 보안에 취약하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OS를 업그레이드하면 되는데 문제는 이제 그 의료 장비 제조사에서 최근에 나온 윈도우즈 최근 버전의 호환성 테스트를 안 하고 개발을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만큼 영세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내 뭐 보안 인증이라든가 뭐 식약처에서 의료 장비 보안 가이드라인이 나온다 한들 영세한 업체에서 그걸 준수하지는 않습니다. 예, 아직 법적으로 이거를 준수해라 하기 전까지는 준수를 안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근데 뭐 다 공공연한 비밀이지만 의료 장비가 사용하는 PC의 랜섬웨어 감염 사례가 사실 있습니다. 저희 병원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뭐 한 10년치 데이터가 날린 적도 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다 복구 못 하잖아요. 그게 다 날렸습니다. 그래서 랜섬웨어가 나서 병원의 한 가지 좋은 점은 의료 장비를 관리하는 부서가 보안 인식이 좀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전혀 뭐 백신 자기네 PC 깔아놓고 백신을 전혀 신경을 안 썼는데 이제는 백신을 좀 신경 쓰게 돼 있고요. 랜섬웨어 감염 때문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또 병원에서 가장 큰 문제는 또 뭐가 있냐면 의료 장비가 예전에 백업을 받을 때는 테이프에다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테이프가 없어지면 CD에 받죠. 그래서 뭐 검사실 가게 되면 무슨 책장 같은 데 CD가 막 꽂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CD 씁니까? 지금은 CD가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하드디스크로 다 바뀌었습니다. 근데 그 하드디스크가 이제는 더 문제입니다. 의료 장비를 사용하는 그 하드디스크가 고가의 하드디스크를 사지 않고요. 대부분 저가의 하드디스크를 삽니다. 그래서 의료 장비를 납품하는 납품사들이 의료 장비에서 그냥 무료로 하드디스크 하나 넣어가지고 거기다 자체 백업을 다 받게끔 만들어 놓습니다. 근데 백업을 받아놓은 그 하드디스크가 10년 있으면 다 망가져요. 꼭 망가집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10년치 데이터가 그냥 다 날려요. 그래서 지금 병원에 갖고 있는 게 우리가 보안 정책 세울 때 폴더 공유하지 말아라, 그다음에 뭐 네트워크에다 하드디스크 붙이지 말아라, 이런 보안 정책을 많이 쓰잖아요. 많이 쓰는 것도 좋은데 문제는 관리가 잘 안 됩니다. 의료 장비를 관리하는 부서 사람들이 IT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어요. 그냥 하드디스크 있으면 이거 한 100년 쓰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년치 된, 아마 여러분 병원에서도 실질적으로 조사를 좀 해야 됩니다. 어느 부서에서 어느 백업을 받고 있고 나스를 사용하고 있는지를 좀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가지고, 이게 10년 전이면 그 하드디스크를 바꿔줘야 됩니다. 의료정보팀 같은 경우에는 백업도 잘 받고 그다음에 고가의 장비를 사용하고 있죠. 하지만 의료장비가 사용하는 나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저가의 디스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현실이고요. 그래서 정말 요즘은 데이터 싸움이잖아요. 많은 의료장비에서 나온 데이터를 묶어서 빅데이터 시스템 구축하는 게 최근의 트렌드인데, 자칫 잘못했다가는 10년치 데이터 그냥 순간에 다 날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료장비 망분리를 한 이유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윈도우즈 OS를 업그레이드도 못하고 어떤 PC는 백신을 못 가는 케이스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거 해결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망분리를 해서 인터넷을 차단하자 하는 것이 저희가 의료장비 망분리를 하게 된 이유였습니다. 보여주는 그림은 저희 이건 뭐 다 병원마다 네트워크 확률이 다 비슷할 것 같은데요. 이 아랫 부분이 우리 서버 존들입니다. 그럼 중간에 이제 방화벽이 있고 백본이 다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의료 장비들이 있는 PC들은 이 방화벽을 통해서 내부망으로 다 들어오게끔 돼 있죠. 그다음에 이 PC가 다시 인터넷망으로 또 나가게끔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층간 스위치에서 층간 스위치로 또 접근을 허용해 놨습니다. 이 얘기는 의료 장비를 사용하는 PC가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고 원내망에 접속할 수 있고 다른 층간 스위치도 접근할 수 있게 권한을 다 준 겁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굉장히 보안 취약점이 있죠. 의료 장비 사용하는데 인터넷을 사용하게끔 되어 있고, 그다음에 다른 층간 스위치로 접근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고, 그다음 내부망에 들어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기에도 굉장히 보안에 취약점이 있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면 이거 왜 이렇게 했냐면, 층간 스위치로 접근을 허용하게 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 프린터 공유하잖아요. PC가 있는데 프린터를 공유를 하려면 다른 스위치에 있을 때는 방법이 없습니다. 제 스위치에도 접근할 수 있게끔 권한을 허용해 줘야 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초기에 뭐 프린터 몇 대만 하세요 이렇게 설정한다 하더라도 그게 다 무너집니다. 뭐 사용부서의 요구를 다 수용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그러면 다 연결해 주다 보면 결국은 층간에서 층간으로 접근할 수 있게끔 풀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현실이고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보안에 취약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망분리를 한 거는 이렇게 망분리를 했습니다. 가운데 빨간 것이 인터넷으로 나가게 돼 있던 것이 이제 차단했죠. 그래서 일단은 의료 장비가 사용하는 거는 인터넷으로 나갈 수 있는 경로로 다 차단했고요. 두 번째는
내부망으로만 이제 들어오게끔 해줬고, 그 다음에 그 층간 스위치로 나가는 거는 프린터를 사용하는 포트만 그냥 열어놨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이거 다 차단하는 게 맞습니다. 의료정비 전용망은 내부에만 붙이고 프린터 공유할 수 있는 것들은 인터넷 사용하는 다른 PC에서 그냥 공유를 하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예, 그렇게 못하는 사유가 또 많이 발생합니다. 그거는 제가 다음 그림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 층간 스위치는 이거는 의료 장비만 사용하는 층간 스위치입니다. 그래서 PC 단에서 내부 방화벽까지 그 방화벽까지는 물리적으로 망분리가 되어 있고요. 방화벽부터 내부까지는 논리적 망분리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물리적으로 망분리를 할 수 없었고요. 물리적 망분리 플러스 논리적 망분리 이렇게 좀 조합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구성도는 뭐 그렇게 복잡하지 않죠. 굉장히 간단합니다. 근데 뭐가 제일 어려우냐면 이게 올해 2월부터 12월 중순까지 저희가 약 9차례 걸쳐가지고 의료 장비의 망분리를 지금 전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까지 현재 되어 있었고요. 1차, 2차는 좀 의료 장비가 많지 않은 부서 위주로 했고, 그다음에 층간 스위치가 좀 여유가 있는 위주로 작업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 한꺼번에 뭐 한 3개월 걸려서 싹 해버리지 왜 이렇게 9차례 걸쳐서 계속 하느냐면 다음 그림에서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망분리 우선순위가 어떤 거를 망분리 우선순위로 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 병원에서 의료 장비를 망분리 해야 된다 그러면 어떤 장비부터 우선순위를 부여할 것 같습니까? 저희는 어떤 것부터 했냐면 사실은 스위치 공간 확보되는 데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스위치의 네트워크 포트 작업할 수 있는 거를 이렇게 모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의공팀이라고 충분히 협의를 다 했습니다. 의공팀이 다 충분히 협의를 해서 방안을 찾았는데 결국은 의공팀의 의견을 받아들이기보다는 저희 네트워크 직원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우선순위 이렇게 결정한 겁니다. 그래서 다음 그림을 보시면 이게 현재 저희 병원이 사용하고 있는 층간 스위치들의 렉입니다. 렉. 그러면 지금 기존에 거의 100%, 거의 90% 이상을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 이런데 그러면 망분리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희가 망분리한 거는 이렇게 했습니다. 일단은 의료 장비가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스위치를 하나 만들어야 되고요. 그 스위치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 그림에서는 이렇게 빨갛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 의료 장비만 전용으로 사용하는 스위치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이 전 그림을 보게 되면 대부분이 층간 스위치가 이렇게 다 풀로 다 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계속 네트워크 추가가 되죠. 추가가 되면 될 때마다 라인 케이블 공사하고 라인 스위치에다 다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 층간 스위치의 공간이 사실 없어요. 그래서 이 공간을 마련하는 게 우선순위입니다. 그래서 약간 여유가 있던 부서, 저희가 아까 3층하고 2층 했지 않습니까? 제일 첫 번째로. 그때 그렇게 했던 이유는 이 층간 스위치의 공간을 마련한 것입니다. 만약에 이제 층간 스위치가 의료 장비 전용 스위치를 쓸 수 없는 이런 데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물리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 네트워크 안에 의료 장비가 사용하는 포트로 다 조사를 해서 그걸 다 뽑아서 한쪽으로 다 몰아야 돼요. 다 뽑고 맨 위에 있는 층간 스위치를 다 비우고 그다음 의료 장비가 사용하는 포트를 의료 장비 망에다 붙이고 그다음에 위에 사용했던 망을 다시 밑으로 내리고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노가다죠, 노가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병원을 새롭게 짓는 병원은 문제가 없습니다. 병원을 새롭게 짓는 병원은 이거를 깔끔하게 스위칭 분리를 다 하면 되겠죠. 스위칭 분리 다 해놓고 네트워크 망을 다 포설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거는 의료 장비망으로 전용으로 사용을 하면 됩니다. 이것이 좀 가장 어려웠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가 12월까지 이 작업을 계속해야 됩니다. 저희가 공간이 별로 없습니다. 아마 많은 병원들도 공간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신축할 때는 이제는 아예 망분리 전용 스위치를 공간 확보를 해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작업을 할 때 이제 두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의료 장비가 사용하는 IP를 찾아내는 게 첫 번째 어려웠고요. 두 번째는 층간 스위치 공간을 확보하는 게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층간 스위치 공간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작업 대상 IP를 찾아야 되는데 IP 리스트는 IT 부서 네트워크 담당에서 IT 부서 그 IP 리스트를 다 확보하고 있죠. 근데 문제는 그 IP 리스트에 의료 장비가 사용하는 IP라고 구분이 안 돼 있습니다. 예. 여러 병원 가서 IP 리스트를 딱 쫙 이렇게 확인하시고 거기에 이 IP는 의료 장비가 사용한다는 게 다 다큐멘트 되어 있으면 괜찮은데 저희 병원은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근데 그걸 어디서 하냐면 의료 장비는 고정자산의 이 프로그램 다 자산 등록은 다 되어 있습니다. 자산 등록이 다 되어 있는데 그 셋 안에 PC가 들어가는 것도 자산 등록이 되어 있고 그 자산 등록이 되어 있는 데다가 IP를 입력할 수 있게끔 컬럼 다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의공팀은 저희가 층에 있는 IP 리스트를 저희가 의공팀에 주면 의공팀에서 이거 의료 장비라고 실사를 다 하고 그다음에 그 IP를 자기네 고정 자산의 정보에다가 IP를 입력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IP를 의공해서 이거 의료 장비입니다 하고 IP를 저희한테 주면 저희가 이제 네트워크 작업해서 층간 다 스위치 다 바꾸는 거죠. 다 바꿉니다. 그렇게 연결하고 그다음에 이제 방화벽에서 설정을 다 바꾸는 거죠. 이 포트는 내부만 들어오고 인터넷 다 차단하고 이렇게 설정을 다 바꿨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지금 망분리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제가 설명드렸지만 어려운 건 없잖아요. 어려운 건 없는데 층간 스위치 확보하는 게 좀 어렵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IP 중에서 의료 장비가 사용하는 IP를 찾는 게 좀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어려운 점이 있는데 여기 다 설명이 돼 있죠. 두 번째는 의공팀에서도 모르는 의료 장비 솔루션을 설치하고 사용하는 PC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원 내에 약간 그 구멍이죠, 구멍.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희도 깜짝 놀랍니다. 이 작업을 하다 보니까 안 된다 연락이 와요. 가보면 망분리 어떤 PC는 망분리 돼 있고 어떤 건 망분리 안 돼 있습니다. 그러면 서로 연결이 안 되니까 다 안 돼 있죠. 그런 사례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의공팀과 요번에 작업을 하면서 저희들이 실사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신고되지 않는 솔루션 리스트를 다 만들었고요. 어떤 장비에 어떤 솔루션이 있다는 그걸 다 만들었습니다. 다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그런 PC들이 네트워크 공유를 한다거나 폴더 공유를 하는 PC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 다 잡아내야죠. 그래서 그러니까 진료과에서 임의적으로 의공팀에 신고하지 않고 솔루션 설치하는 케이스, 이런 케이스가 망분리할 때 좀 어려운 점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검사실에서 검사를 하게 되면 그 PC의 특정 폴더를 공유를 합니다. 그래서 그 폴더를 공유를 하는 게 어디서 쓰냐면 검사실에서도 폴더 공유를 하고 그 다음에 진료실에도 폴더 공유하고 또 어떤 때는 교수 연구실에서도 폴더 연결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능은 굉장히 좋죠. 폴더 공유하면 원내 어디서든 접근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좋죠. 근데 이제 문제는 그 파일 공유된 게 보안에 취약하면 나머지 PC 전부 다 감염될 수 있으니까 가능하면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죠. 요거 특정한 사례 이제 이 사례입니다. 사례. 그래서 저희가 의료 장비를 사용하는
것 중에 가장 취약한 게 바로 이런 사례입니다. 여기 안과의 OCT라는 장비인데 이 장비는 검사를 하게 되면 특정 PC에다가 여기 파일 검사 결과를 이게 공유를 합니다. 파일을 다 갖다 놓고 얘가 파일 공유를 하고요. 그다음에 의료진 PC 첫 번째 PC에서는 얘를 분석할 수 있는 전용 솔루션을 이 프로그램 이 PC에다가 인스톨합니다. 그리고 전용 프로그램 통해서 공유되어 있는 파일을 다 가져옵니다. 그래서 판독을 하게 되죠. 그다음 이 PC가 3개이면 이 3개가 다 똑같이 이 전용 솔루션을 여기다가 깔고 파일 검사 결과한 거에 대해서 파일 공유를 해서 판독을 하게끔 돼 있죠. 그러면 저희가 망분리 어떻게 되냐면 이 PC만 망분리를 합니다. 1차 대상으로. 망분리를 하게 되면 우리가 이 밑에서 이렇게 파일 공유하고 있는지 모르는 상태면 얘네들은 전부 다 접근이 안 돼요. 이 솔루션에서 이 파일 공유가 안 되기 때문에 얘들이 다 에러가 나겠죠. 이렇게 해서 연락이 오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적절하게 조치를 다 취해 주는데 모르게끔 이렇게 사용하게 되면 이 3개의 PC들은 전부 다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PC는 망분리 대상에 넣어서 망분리를 하고요. 1번 PC, 2번 PC까지도 전부 다 망분리를 합니다. 망분리 범위 안으로 다 집어넣어서 3개의 망분리를 하고요. 이 4번째는 이건 교수 연구실이면 교수 연구실은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의료진들의 반발이 좀 있죠. 다음은 이제 의료진들이 그 문제인데요. 사실 굉장히 의료진들이 관심이 없습니다. 병원에서 공지하는 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요. 근데 저희가 다양하게 공지를 다 하죠. 원내 게시판에도 올리고 이메일도 보내고 다 문자를 보냅니다. 근데 이 사람들 잘 모르고 있다가 안 되면 그때서야 메일 다시 한번 봅니다. 그리고 또 항의를 하죠. 아니 이렇게 중대한 일을 하는데 왜 사전 공지도 안 하고 설명 안 해주고 이렇게 하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뭐 병원에 의료장비 어디 한두 개입니까?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다 이야기 못하죠. 그러면 이제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렇게 해서 좀 전에 같은 사례 때문에 의료진들이 반발을 합니다. 반발을 하는데 저희는 강력하게 했습니다. 강력하게. 2개는 인터넷 안 되고 원내망에서만 이 파일 공유하세요 하고 원내망으로 다 망분리했고요. 이 PC는 접근 안 됩니다. 여기 교수 연구실에서 하지 마세요. 예, 이렇게 설명을 드려서 이렇게 설정을 했고요. 요 2개의 PC는 인터넷이 안 됩니다. 여기서는 인터넷 사용하지 마세요. 예, 강력하게 했습니다. 저희 병원이 보안의 수준이 높지 않습니다. 굉장히 보안 수준이 낮고요. 처음으로 이렇게 적용한 겁니다. 처음. 예, 적용하니까 뭐 난리 났습니다. 예, 부원장부터 해가지고 뭐 너무 뭐 이렇게 빡빡하게 하지 마세요.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장문에 메일 보내는 의사도 있고요. 예, 굉장히 많습니다. 결국은 IT에서 좋은 기능인데 보안 때문에 그런 순기능이 사용하지 못하는 케이스죠. 그래서 파일 공유해서 언제 어디서든지 접근할 수 있게끔 해주면 좋지만 여러 가지 보안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차단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아마 이 작업할 때가 어려운 점들이 아마 여러분들도 만약에 한다면 의료 장비가 사용하는 PC의 보안의 취약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료 장비를 업그레이드하는 게 제일 좋지만 업그레이드 뭐 한 10년 써야 됩니다. 그러면 업그레이드 못 하잖아요. 그럼 10년 전 OS를 그대로 사용해야 되죠. 그럼 보안 패치 안 될 거고요. 예, 그 오래된 솔루션을 사용하는 PC에 백신 안 될 거죠. 그러면 보안에 취약하고 거기에 인터넷 사용하게 되면 랜섬웨어 감염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사를 설득할 때 지금의 사용하기는 편하지만 보안에 취약합니다. 그 다음에 이 장비가 10년 있으면 하드디스크에 있는 거 나중에 다 날아갈 수 있습니다. 계속 인지해주고 그 다음에 특정한 장소에서만 사용하십시오 하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죠. 그래서 아직까지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말 힘센 사람이다 그러면 고기는 질 거고요.
딴 데는 다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공팀하고 이야기할 때 제가 좀 강력하게 합니다. 제발 의사들한테 지지 말아라고. 예. 우리가 만들어 놓은 모든 보안 설정을 깨는 사람들이 다 결국 의사였습니다. 예. 아무리 보안 수준을 높여도 그걸 깨는 사람이 다 의사이기 때문에 의사의 말을 다 들어줬다간 안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시간이 얼마 안 남기 때문에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료법 제38조 2가 수술실 내 폐쇄로 텔레비전의 설치 운영입니다. 이게 지금 계도기간이죠. 계도기간인데 요게 내년 2023년 9월 25일에는 이제 시행입니다. 그러면 이제 얼마 안 남았죠. 1년 좀 더 남았어요. 이게 제가 왜 이렇게 설명드리냐, 이걸 설명드리냐면 우리가 세미나가 보안 세미나이기 때문에 보안의 이슈가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지만 사실은 아주 까다로운 프로젝트입니다. 왜 까다로운 프로젝트냐면 그 CCTV는 누가 관리하죠? 시설에서, 저희는 시설에서 관리합니다. 그다음에 이거 열람하는 거는 우리 총무팀의 보안 팀에서 이것도 열람해주고 있죠. 그다음에 수술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의료기관 평가에 수술실 앞에 통제하게끔 이제 인증 항목에 평가 항목에 나왔잖아요. 그래서 아마 병원마다 어떻게 통제할지 아마 고민을 할 것 같은데요. 내년 9월 25일이면 수술방도 통제해야 됩니다. 이 전문을 다 읽어보면 수술방도 다 통제해야 되고 수술실 입구도 통제해야 됩니다. 수술실 입구를 통제하는 거는 의료기관 평가의 항목에 들어가 있고 수술실 방을 출입 통제하는 거는 의료법 안에 있습니다. 의료법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제 통제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제가 이제 그 총무부서가 필요하고 시설팀 필요하죠. 그 다음에 뒤에 쭉 읽어보면 뭐 환자 동의를 받거나 그 다음에 이제 수술실 그 하드디스크 굉장히 또 큰 거 모아놔야 됩니다. 이 IT 부서도 또 들어가야 되죠. 그 다음에 이거 열람할 때 우리 돈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업무팀 들어가죠. 4개 부서가 이거 하나 때문에 관련이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안 해본 업무기 때문에 4개 부서가 모여서 이거 정리를 해야 됩니다. 이거 어떻게 할 건지.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자료를 만들었고요. 설치는 의무화 됐습니다. 38조 1항을 보시면 전신 마취 등 환자 의식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 개소자는 CCTV를 설치해야 된다 하고 명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촬영하는 거 의무화가 되어 있습니다. 2항에 보게 되면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폐쇄회로 텔레비전으로 촬영해야 한다 하고 촬영도 명시가 되어 있고요. 녹음 기능 같은 경우에는 환자와 의료인이 동의하면 녹음해야 됩니다. 그러면 녹음해야 되죠. 설치해야 되지, 촬영해야 되죠. 그 다음에 녹음해야 되죠. 그런 기능을 동의하든 안 하든 우리는 다 만들어 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영상관리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죠. 4항에 보게 되면 이 영상관리 내부관리 계획 수립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법의 조항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실, 도난, 변조 또는 훼손하지 않게끔 내부관리 계획 수립하고 이 데이터의 안정성 확보 조치를 해라.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조치를 해라 하고 4항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5항에는 어떤 게 있냐면 열람입니다. 열람. 어떤 케이스에 열람하게 되냐면 범죄 수사와 관련된 거, 의료사고에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환자 및 해당 수술에 참여한 의료인 등 정부 주체 모두의 동의를 받는 경우에는 열람시켜줘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거 누가 열람시켜줍니까? 총무팀 가서 열람시켜주나요? 수술실 간호사들 보고 열람시켜줘야 되나요? 아니면 원무팀 앞에서 열람시켜줘야 되나요? 이게 좀 앞으로 우리가 각 병원마다 고민해서 방법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열람 시 비용 발생합니다. 그러면 우리 수가 프로그램 만들어야 되겠죠. 열람했으면 환자들한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관 주기는 30일입니다. 수술실에서 촬영한 장비는 30일 의무적으로 보관해야 되고 나머지는 삭제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영상관리 솔루션에서 삭제 기능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좀 정리 좀 했습니다. 영상관리 솔루션에 있어야 될 기능들은 영상 위변조 방지 기능이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 접속 기록이 있어야 되고 저장 장치 별도 망분리해야 됩니다. 이거 법조항에 명시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권한 접근 이력 남겨야 되니까 권한 관리해야 되죠. 그다음에
반출해야 되니까 카피 기능이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30일 이후에는 삭제해야 되니까 삭제 기능이 있어야 되죠. 그다음에 개인정보보호법을 영상에 대한 개인정보 따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 마스킹 해야 되겠죠. 줄 때. 그래서 마스킹 부위는 얼굴만 할 건지 수술 부위 포함할 건지 이것도 아마 세부 시행령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병원정보 시스템에서 또 프로그램 고쳐야 될 거는 열람하고 제공하는 것에 대해 돈 받아야 됩니다. 수납 기능 만들어야 되고요. 근데 환자 동의 관리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수술 정보와 영상 정보 연계는 그냥 제가 필요할 것 같아서 이제 명시를 해놨는데 법조항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부에서 수술실 수술 기록지 그 관리 잘 하잖아요. 그거와 이 환자가 실질적으로 촬영했던 그 정보가 매핑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매핑이 돼야지만 쉽게 영상을 찾을 수 있고 열람했을 때 열람에 대한 이력도 남기고 이게 좀 가능할 것 같고요. 근데 몇 개 영상 관리 시스템 솔루션 만드는 업체하고 이야기해 보니까 만들어진 영상의 시간대하고 수술실 시간대하고 그냥 매핑을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그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수술실 24시간 넘기는 케이스도 있거든요. 수술방에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 영상의 이 환자와 그다음에 수술 기록지, 수술 스케줄 기록지하고 매핑하는 작업은 해놔야 나중에 정확하게 정보를 추적하고 그다음에 접근 뭐 여러 가지 관리 기능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